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은 불치병이란 인식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항암 치료가 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죠. 그러니까 내 몸이 항암제로 버텨내야 되잖아요. 근데 항암 횟수를 거듭할수록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아요.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집중적인 관리로 치료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 정해진 차수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줄여줘야지만이 그런 정해진 스케줄을 잘 소화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암을 제거하는 데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을 병행하는 통합 면역 치료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로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한의사 방선휘 원장. 이성우 씨의 하루는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받는 치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성우 씨는 5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의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은 불가능했죠. 곧바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지만 완치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3회 만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요. 그렇게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다 통합 면역 암 치료를 알게 돼 희망을 품고 내원했습니다. 그 결과 암을 이겨내고 5년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수술 운동도 하면서 또 이런 한방병원 쪽으로 치료도 받고 양한방과 이게 협진해가 치료도 받고 모든 게 다 조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기 혼자가 뭐 이렇게 꼭 대학병원만 치료받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폐암이 발병했을 당시의 생존 가능성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수술도 안 되고 병원에서 이제 약도 뭐 항암제도 저는 항암 3번밖에 안 했는데 약도 또 항암제도 뭐 더 이상 안 된다 항암도 안 된다 했을 때 그냥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뭐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면 병원을 찾아오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황당했었죠. 황당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기댈 데가 없고 이럴 때 이제 한방병원이라는 곳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무작정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하고 뭐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내 몸을 그냥 맡겼죠. 이게 맡기고. 당시에 간절했던 마음가짐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맥 상태도 요새 좀 운동을 하셔서 그런가 맥도 되게 안정돼 있고 전에는 되게 좀 긴장돼 있는 그런 현맥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되게 부드러운 그런 좋은 맥으로 바뀌었네요. 자, 뇌에 전추혈에 약심 놔드릴게요. 암이 한 번 생긴 몸은 완치 판정을 받아도 늘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성우 씨는 재발을 막기 위해 몸속 환경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죠. 처음에 암이 생기면 암을 제거하고 줄이는 그런 작업들, 수술을 하면 방사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검사상에 보이는 암들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금 몸에서 한 1년 내지는 2년 사이에 암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암이기 때문에 생길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제거한다 하더라도 암이 생기는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또 다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제거하고 줄이는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는 암이 안 생길 수 있는 암이 생기는 몸에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몸으로 바꾸어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시작한 방사선 치료는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가해 많은 부작용을 동반했습니다. 통합 면역 치료가 그 부분을 개선해줬죠. 이제 방사선을 받고 난 게 방사선 식도염이 심했는데 물 한 모금 마시도 따가웠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 꼭 여기서 처음 입원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그 통증하고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밥 먹기도 좋아서 그래서 살도 붙고 그래 이제 후유증 같은 게 많이 좋아지고 그러고 이제 면역약제 같은 걸로 쓰고 나니까 몸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충전이 되다 보니까 몸 힘이 많이 생기고 근력도 좋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몸이 살살 변화가 오더라고요. 폐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암세포가 이젠 흔적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온이 낮은 편입니다. 암세포가 낮은 온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고주파 치료로 암이 발생한 부위에 열을 전달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고 오신 분들의 몸을 보면 몸이 되게 건조해져 있고 차가워져 있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건조하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풀어줘서 데워줘서 몸에 있는 활성도를 높이는 치료, 그리고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들을 제거해주는 이러한 치료들을 한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 씨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후에 이곳에서 통합 면역 치료를 하고 있죠. 몸 곳곳엔 항암 치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손발톱과 머리카락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을 하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화관에 있는 소화관 점막이나 또 손톱이나 발톱,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분화가 빠른 세포이기 때문에 겨울처럼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강수영 씨는 암세포가 있는 오른쪽 유방을 절제해야 했는데요.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어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치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암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특히 항암할 때 많이 느끼는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암하고 와서 이렇게 힘들 때 누가 대신 못 해주니까 그런 게 다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틀째부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파괴하기 때문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회복기가 필요하죠. 항암하시게 되면은 위장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이나 그다음에 변비 같은 게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출하는 혈자리에 자극을 주는 면도 있고요. 또 들어간 것은 그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약제가 들어가 있는 주사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부작용을 항암 부작용을 좀 줄이는 데 도움되는 그런 약물까지 같이 넣어줘가지고 면역력이 오르면 암세포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면역력을 기르기 힘들기 때문에 전이와 재발을 막으려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병원에 들어와서 병원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이런 병원이 있어가지고 또 잘 이겨내고 여기서도 또 많이 도움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조격은 혈관을 확장해 체열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격실에서 만나는 환우들과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죠. 운동 못 나가면 언니 항암 와서 많이 힘들다는데 하면서 와갖고 언니 많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할 때 또 뭐 이렇게 가족 같은 걸 더 느끼죠. 집에 식구들은 뭐 전화를 해갖고 뭐 좀 먹나 힘들지 이 정도지만 우리 이렇게 한우들은 다 옆에서 느끼잖아요. 그럴 때 힘들다고 와가지고 뭐 좀 먹어라 하면서 그럴 때 다 고맙죠. 항암 치료를 받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또다시 다가왔는데요. 네. 이제 항암 다 하셨네요. 네. 이제 오늘이 이틀째죠. 네. 항암한지. 지금 발목이 좀 많이 아프시고 네. 또 다른 거는요? 다른 건 속이 조금 안 좋고. 속이 좀 안 좋고 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 네, 있고
발목 쪽은 지금 시큰둥한 게 아플 건데 촉진제 오늘 맞을 거잖아요. 맞고 나면 아마 내일부터 전신통 올라올 거니까 맞아. 예. 오늘은 항암제 때문에 발목 아픈 거니까 침 맞도록 하고 어제 발목에 침 맞고 좀 낫던가요? 예, 오늘도 발목에 침 맞도록 이렇게 해보시죠. 항암 치료로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항암제가 혈액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골수를 억제시키죠. 백혈구가 감소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촉진제로 백혈구를 증가시킬 겁니다. 괜찮고 어제는 이제 조금 속이 미식거리고 다리가 이렇게 이제 부종도 심했는데 조격하고 침 맞고 하니까 좀 많이 완화됐고 시간도 뭐 이렇게 조금 기운없고 속은 조금 더부룩해도 견딜만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편하지 않다 보니 식사량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숟가락질 몇 번 하지 못하고 식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고. 집에만 있었더라면 이마저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집에 있으면 뭐 팔자까지 했겠나 싶다. 병원에 와도 이래 힘든데 집에 있으면 더 힘들지. 못 이겨내지. 그래도 여기 오니까 면역 치료하고 뭐 이런 다른 치료를 겸해서 하니까 무사히 팔자까지 맞출 수 있었지. 안 그래 집에서는 힘들어요. 부족한 영양소는 주사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번의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강수영 씨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거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이제 잘 챙기고 잘 먹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이제 바람이고 각오지 뭐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죠. 자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힘든 것도 버티고 견뎠는데 뭐 더 자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 뭐 힘든 과정을 다 이제 이겨내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잘 싸우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5년 후에는 완치 판정 받아야죠. 증상 관리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암을 이기는 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증상 관리 시기에 따른 1년 생존율은 약 15%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통합 면역 치료를 병행하기 전과 후도 부작용의 정도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죠. 이러한 증상들을 신속하게 정리해주고 완화시켜주면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나빠만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와중에서도 조금씩 회복되니까 자기 몸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위안도 굉장히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암을 잘 견딜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있는 면역력이 높아야지만이 항암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면역 반응을 잘 유도할 수가 있어서 암을 줄이는 데도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작용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단순히 몸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존 기간의 연장에 도움되는 이러한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미경 씨는 5년 전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위의 70%를 절제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탈모가 생기고 입안이 허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겨 감당하기 힘들었는데요. 통합 면역 치료를 병행한 후론 건강을 되찾고 관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중도에 죽을 수 있구나, 죽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찾아와서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살려주세요. 고지혈증 좀 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지만 꾸준한 관리를 받으면서 체중이 늘고 몸의 전반적인 상태도 개선됐습니다.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 며칠 조금 활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하죠. 예 이 나아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왔다 가면 쌩쌩하니까 또 일주일 막 달린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활동을 하면서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젠 완치 판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벌써? 오시면 장을 따뜻하게 뜸도 하고 침을 맞아가지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되면은 또 CT 찍어보고 아마도 5년 완치 판정을 받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경 씨는 항암 치료와 통합 면역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긴 몸의 변화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만 매달려 고통을 견디려 했다면 지금처럼 건강한 몸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통합치료를 받으면서 휴지기를 가졌잖아요. 그 2주간은 정말 통합치료를 함으로써 음식 양도 폭발적으로 맛있게 먹어지고 그 영양소 흡수력도 무지 좋은가 봐요. 그동안의 회복력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항암할 때는 그 항암을 잘 견디게 도와줬던 것 같고 항암을 잠시 쉬는 휴직이 이제 체력 올리는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체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음악 치료는 암 환자의 정서적인 면을 돕는 보완 치료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투병에 대한 불안이나 통증 등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야외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치료법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죠. 특히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적절히 분비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돼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죠. 아 좋죠. 일에 나왔다가 운동 조금 하는 게 거기서 1시간 반 걷는 것보다 20분 걷는 게 나았거든요. 안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라서 여기 이제 맑은 공기 마시고 걸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아무래도 활력도 생기고. 암 치료에선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환우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하고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웁니다. 몸에 있는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나 몸에 대한 이완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 외적인 방법들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생존 연장에 도움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도움되는, 환자에게 도움되는 모든 치료적 접근들을 안전하게만 한다면, 효과만 있다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의학의 흐름이고 암 치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암 치료를 한 지 이틀째가 된 김윤정 씨. 2년 전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전이가 발견돼 이곳에서 통합 면역 치료를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 잘 견디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오후부터는 오늘 오후쯤 되면 근육통이 올라올 수도 있는 시기인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근육통과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몸무게는 암 치료 전과 비교해 약 15kg이 빠졌죠. 수영과 골프 등 오랫동안 해온 운동들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항암제에 잘 반응해 치료를 꾸준하게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 항암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번 맞는 걸 한 세트로 해서 6개월간 해왔고 너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좀 애매하고 아까워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 부작용이 관리되는 한 꾸준히 맞아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가 잘 되면 항암을 좀 길게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남아있는 잔주남들을 조금 더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등이. 등이 전반적으로 아프고. 이렇게 지금 만져봤을 때도 근육의 질 같은 게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육들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비틀린 체형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은 뼈에 정렬을 맞춰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고 경락과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순환이 잘 되면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면역력이 증가하죠. 늘려줄 거예요. 네,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항암을 지속하시다 보면 이제 가동력이라고 하는데 운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손으로 직접 조금씩 이제 늘려주면서 운동 범위를 좀 확보를 해주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전반적인 척추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환자 컨디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악성도가 강하고 전이가 빨라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힘든 싸움인 걸 알고 있기에 김윤정 씨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 통증이 두렵고 무서운데 여기 있으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게 되니까 우리 환자들은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좀 덜 느끼면서 편하면서 이제 치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이제 지금 해왔던 것처럼 끝은 몰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환자들은 다 바라는 겁니다. 박태원 씨는 12년 전에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그로부터 6년 뒤에 받은 혈액 검사에서 암이 재발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됐죠. 하지만 치료를 선뜻 시작하진 못했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제가 전립선 암이 재발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수술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방사선 치료가 부작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고, 제가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에 치료를 미루어오다 4년 뒤인 2018년부터 병원을 찾았습니다. 6년 동안 고생했는데 다시 또 시작하라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하면 괜찮으면 좋은데 또 피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병원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사실은 조금 빨리 대응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4년 만에 다시 치료를 2018년부터 열심히 해서 한 2년 정도의 투병 끝에 현재로서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방광암이 생겨 방광과 요관,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항암 치료와 통합 면역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았네요.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식사나 대변은 어떻습니까? 식사도 잘하고 식욕도 좋고 예. 변도 아주 잘 나옵니다. 소변은 조금 소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젠 건강을 되찾아 전반적인 몸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비뇨계통을 좀 좋게 하는 관원이란 혈자리에다가 약침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소변계통에 조금 도움이 될 거고, 저 자리가 이제 방광이라든가 그 아랫배 쪽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좀 되게끔 도와준 자리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하기까지 박태원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암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제는 힘든 시간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항암 끝나고 나서 무조건 1년은 집중 관리해서 식사, 수면, 운동 다 관리해서 철저하게 몸을 관리하고, 그 이후에 최대한 한 2년에서 3년까지는 집중 관리하고, 그 이후에 5년까지는 그 궤도에 맞게 쭉 유지하는 것이 전이 재발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다가 본인의 생활 관리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증상들을 해소하고
면역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박태원 씨의 일과에서 산책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근처의 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무사히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수술할 때만 해도 내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 참 의심스러웠는데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이 수영장에서 걷기를 하면서 자연을 또 나루공원에서 이런 좋은 숲과 함께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산책로를 거닐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경치를 감상하는 이 순간이 박태원 씨가 바라온 행복의 일부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다니는 이유가 미세암이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암들을 제거하고 내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이라든지 또 한방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입니다. 예방과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로 암의 위험이 3에서 2,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뜻을 담고 있죠. 암은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제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망성 질환적인 측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해가는 그 시점이 시작된 것뿐이니까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암을 줄여줄 수 있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면역 감시 체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치료를 병행하신다면은 충분히 암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